이젠 모든 의심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람의 분담금을 미납해대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KF-21의 기술력에 관해 4대 핵심 기술까지 몽땅 요구한 이유가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측은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을 간절히 원한다면서 정작 뒤에서는 10년 동안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일명 I-22 인도네시아급 다목적 전투기 개발 계획을 전 세계에 발표해버렸는데요. 11월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개최 중인 동남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인디펜스 2022에서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기 모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체는 KF-21 전투기와 전혀 연관성이 없으며 대한민국에게 분담금 지불을 3년 체납하고 뒤에서는 이것을 제작했다는 게 국가 간의 외교적인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을 상대로 또 한 번 뒤통수를 쳤다는 게 괘씸한데요. 이 사실은 한국항공 우주산업조차 몰랐던 일이며 KF-21 전투기와 비교해봤을 때 인니산 전투기는 초라한 모양새를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공개된 재원을 봤을 때 크기는 우리나라의 구형 전투기, 일명 똥5라고 불리는 F5보다 작으며 스텔스기인데 대형 카나드익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형태는 중국산 뻥스펙 전투기인 J-20과 매우 유사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쌍발 엔진의 크기 형태는 미국산 구형 엔진 J-69보다 떨어지는 수준이고 I-22의 무기 탑재량 중량은 F4 팬텀 수준으로 무장 하드포인트도 KF-21 전투기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탑재할 미사일도 문제인데요.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KAM 0대0 미사일과 철룡 미사일처럼 독자적으로 사용할 무기가 인도네시아에는 없습니다. 항전 장비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100% 자체 제작할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인도산 테자스 부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빼돌려도 생산 라인 자체가 인니에는 없는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인도산을 사용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죠.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 정부는 인니를 확실한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으며 F-35 스텔스기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극비리 1급 기밀 기술인 항전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인니 국방부의 행동이 정말로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대체 왜 KF-21 전투기보다 확연히 성능도 떨어지는 조악한 전투기를 굳이 개발하려 할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입니다. 인니 전투기 모겁이 공개됐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미 형상 설계, 컴퓨터 시뮬레이션, 풍동 실험까지 끝마쳤다는 의미로 10년간 인니 내부에서 최소 수백 명의 인력과 상당량의 자본이 투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KF-21 전투기의 기초 기술만 빼가서 I-22 전투기에 적용하느라 국내에 입국한 인니 기술진을 철수 안 시키고 시간을 끈 거군요.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은 필요한데 정작 그것을 공동 개발하려는 의지보단 기술력을 훔쳐서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인니를 제외시키고 폴란드와 군사동맹을 맺어야 할 명확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미납급 지급에 미적되었는지 그 이유가 어느 정도 밝혀진 셈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항공산업 토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첨단 전투기는 인니 독자 기술로 쉽게 도전할 분야가 절대 아니며 아마도 외국계 회사 및 인력들에게 의뢰한 걸로 보입니다. 그 기업은 일본의 F2 전투기 개발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추정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관하여 기술 유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보다 단호히 대처해야만 합니다. 사실 I-22 인도네시아급 전투기 공개 전까지만 하더라도 KF-21 개발 과정 도중 분담금 문제로 대한민국의 속을 썩여왔던 인니가 두 팔 들고 항복, 분담금 협상에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분담금 협상 내용으론 KF-21 보라매의 분담금을 하루빨리 납부하겠다고 최종 결정했지만 이러한 계약서는 명목상일 뿐 과거에도 2번이나 결렬돼 버린 인니 정부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참을성도 한계치를 넘어 폭발 직전인데요. 사실상 I-22 개발 계획이 한국에 알려진 마당에
정말로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국에서 인니를 퇴출시켜버리고 차라리 폴란드를 참여시키자는 발언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KF-21 분담금 문제가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부터 어떻게 설득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과거부터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방산 장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혹여나 적대국에 넘어가지 않을지 매우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공군의 A사 레이더에 관한 몇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질화갈륨 전력증폭 소자 양산 공정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 후 감시정찰용 A사 레이더와 군용 이동통신 장비에도 장착되는 부품으로 높은 출력의 전력량을 안정적으로 가동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이번에 확보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FX 배치 3의 통합 레이더를 대폭 개량해서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핵심 센서이자 국내 최초 군용 디지털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로 미국조차 기술적 우위를 자랑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의 레이더 기술력은 압도적인데요. 한국 역시 이러한 최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담당자를 인니에 파견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동개발에 관하여 인니가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한다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합법적으로 퇴출시킬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분담금 미납 명목으로 추가적인 이득까지 모두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뒤통수 사건을 보듯이 이것은 불쾌하게 생각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반면 한국은 정비창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풀어주려 했지만 인니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기술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해 터키를 넘어 중국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입장에선 치명적인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KF-21 보라매의 슈퍼크루징 비행시험이 방위산업청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는 각종 시험에 사용되는 총 8대의 시제기를 제조할 예정으로 영국에서 맡은 베이커와 공동 KF-21에 채용하는 사출 좌석의 테스트도 진행되고 있어 지상에서 실시되는 주요 시험을 거치면 올해 중으로 KF-21은 14번째 비행 테스트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은 미국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이 날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구구려제국이었습니다.